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LPN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캐나다 간호사 대기 3학기, 2학년 1학기 실습에 관련된 첫 시간인데요. 여기는 얘기가 좀 많이 있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2주차입니다. 벌써 2주차 됐을 때는 첫 글을 썼네요. 첫 주는 사실 이틀이었고, 그럼 당연히 Thursday, Friday,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이틀하고, 뭐 주말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그때는 뭔가 특별하기보다는 이제 병원 투어를 하고 배정된 간호사를 2명씩 조를 짜서 따라다녔으니 실질적으로는 첫 주에는 별로 한 게 없어요. 제가 간 곳은 캘거리 노스 웨스트에 있는 포틸 하스피ટલ입니다. 병원 중에서는 이제 가장 오래된 병원이고요. 건물이 좀 낡고 근데 이제 어떤 대규모의 병원이에요. 병원을 그때 첫 사진을 찍을 뭐 시간이 없어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제 실습은 첫 번째 실습을 어큐케어를 실습을 나가서 사실은 뭐 좋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또 갔을 땐 사진을 좀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진 이야기도 제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가 실습 유닛은 제너럴 설저리 유닛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수술이 끝나면 환자들이 막 오는 곳이에요. 수술이 바로 끝나고 회복실에서 정신만 차리면은 바로 오는 사람들이어서 아직 뭐 마취에 좀 취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바쁜 유닛이었어요. 사실은 제 당시 실력에 비해서 좀 운이 없었다. 운도 좀 따르는 거죠. 이 제너럴 서전 유닛은 너무너무 좀 바쁜 유닛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어쨌든 정말이지 첫날은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긴장이 되더군요. 말들도 어찌나 빠른지 숨을 헐떡헐떡 대면서 하루를 겨우 마쳤습니다. 정말 이게 과정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정말 너무 긴장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학교는 백인들도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같은 동양계 친구들도 좀 있고 상대적으로 뭐 중국, 일본, 타이완 뭐 그리고 그 외에도 동남아시아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랑 좀 어울리거든요. 한국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고 어 물론 영어 공부를 하긴 하는데 거기 가면 정말 대부분 이제 백인들이 많고 영어를 다 잘하는 사람들이라 보니까 영어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둘째 날 긴장은 말도 못하고요. 널싱홈과는 180도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일반 병원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생각이 깊이 생각하게 되더군요. 널싱홈이 상대적으로 병원에 비해서는 덜 바쁘냐? 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널싱홈이랑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어, 익숙해지면 아무래도 좀 덜 바빠질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병원은 거의 매일 새로운 환자를 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뭐 우리 유닛 뭐 병동이 조그만 방들이 4명씩 들어가는 방이 10개가 40명 있잖아요. 근데 어큐케어에서는 뭐 내가 4명 볼 때도 있고 5명, 6명, 7명까지도 보죠. 근데 그 환자를 계속 로테이션을 돌려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매일 새로운 환자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널싱홈 같은 경우는 일단 멍수가 뭐 30명, 40명씩 보지만 어, 자기가 똑같은 환자를 계속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의 루틴이나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언제쯤 약 달라고 얘기하는지 이런 생활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덜 바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일하는 양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이제 너무 약간 패닉 상태였던 것 같아요. 패닉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야, 그래도 널싱홈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자, 2주차 첫날에 들어서는 좀 괜찮아지더군요. 그런데 다른 조를 모르겠지만 이번에 같이 간 선생님이 좀 그렇습니다. 환자 앞에서도 엄청나게 질문해대고 굉장히 좀 차가운 사람이에요. 선생님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팽팽한 긴장감이 돕니다. 오히려 환자들이 괜찮다고 천천히 하라고 위로해 주더군요. 선생님이 너무너무 무섭다고. 뭐 하나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워낙 긴장감 있는 곳이라 그렇게 해야 사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렇게 긴장을 해야 사고가 안 나는 건 맞기는 맞는데 제가 같이 갔던 이 선생님은 정말 좀 특이한 사람이었고 저뿐만 아니라 한 조에 7명, 8명이 되거든요. 거기서 이때 4명이 떨어졌어요. 이 사람은 특이하게 자기가 간 조는 무조건 반은 떨어뜨린다라는 정말 특이한 자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반에서 보면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좀 뒤에서 놀고 이런 사람들 저도 공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노는 스타일도 아니었다 보니까 사실은 이때 이제 첫 페일을 하게 됐었는데 정말 페일하는 애들은 정말 사실은 실력이 많이 모자라는 사람들이었는데 저 페일해서 저도 놀랐지만은 사실 같이 다니던 학교 한국 분들하고 사람들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조건 반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저때 뭐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많고 백인도 많다 보니까 저도 실수를 하긴 했죠. 근데 똑같은 실수를 제가 이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똑같은 실수를 다음에 실습에 갔을 때는 제가 했던 실수들을 다들 하더라고요. 근데 안 잘렸어요. 그 친구들은. 저는 이 실수를 하고 잘렸죠. 두 번째 같이 갔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실수를 하면 학생들인데 실수는 당연하지. 근데 이걸 통해서 배우고 대신 또 실수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철학이 있어요. 아주 좋은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하고 그 철학 떨어졌죠. 참 아쉬운 얘기고요. 어쨌든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차팅하는 것도 컴퓨터라이징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빠르죠. 학교에서는 다 종이로 썼었는데 지금까지는 페이퍼 차팅을 배웠기에 굉장히 낯설기도 했습니다. 저 환자를 맡고 그래도 할 일이 생기면 병원에 적응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간호사들은 방 하나씩 대략 4명 환자를 맡습니다. 누군가 빠지면 5명을 맡고요. 저는 이번 주 실습 1명을 맡고 첫 번째는 1명을 맡고 그 다음에는 2명. 7주 동안 자기가 원하면 최대 5명, 6명까지도 똑같이 다른 널스랑 똑같이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4명 한 방을 맡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선택인데 괜히 만약에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실습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할 말 별로 없어요. 사실 실습만 해도 숨이 찬데 숙제하고 시험은 또 계속 거의 매일 아침 계속되고요. 게다가 이브닝 시프트는 원래는 3시부터 7시인데 학생들은 가서 이제 준비하고 선생님이랑 미팅하고 우리는 오늘은 어떤 걸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 어떤 실습을 누구누구는 해봤으면 좋겠다. 꼭 나를 불러. 이런 자세한 얘기들을 하고 또 시험도 보고 프레젠테이션도 그때 또 해요.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1시 반에 만나서 3시에 이브닝 널스들이랑 같이 가고 8시쯤 끝내요, 사실. 8시쯤 끝내고 또 1시간 동안 또 여러 가지 이밸류에이션 평가를 하고 어세스먼트도 하고 또 오늘 너는 뭘 잘하고 뭘 못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자, 조별로 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저녁엔 피곤하고 또 늦게 자고 늦음하게 일어나면 정말 공부할 시간이 없더군요. 다소 좋지 않은 시험 결과로 걱정이 됩니다. 이 글이 굉장히 좀 산만하게 썼다 이런 얘기를 썼네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명이 그 간호사랑 똑같은 환자들을 맡고 약도 주고 이 사람들이 엑스레이를 찍는다 뭐 한다 그걸 다 준비를 하고 퇴원을 한다 그러면 퇴원할 준비까지 해주는 모든 과정을 이제 널스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선생님이 그 인스트럭터가 있고 그런 슈퍼비전 밑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사실은 이제 그때는 저런 선생님들이 막 갈구고 하는 게 굉장히 싫다고 느꼈는데 사실 직장을 잡고 나서는 당신은 선생님이 있어서 참 좋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물론 이제 이때는 떨어졌었는데 실력도 없었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실력이 없었죠. 실력이 없었지만 같이 가는 선생님의 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선생님 이름도 지금 기억이 나요. 다른 사람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떨어뜨려서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이 선생님을 딱 만나는 순간 거기에서 한 명은 바로 드랍하더라고. 자, 이번 실습 안 나가겠다고. 그래서 물어봤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잘 아는데 무조건 반 떨어뜨리는데 딱 가면 떨어질 것 같아서 안 할래. 드랍해서 돈도 리펀 받고 돌아왔는데 저는 떨어지다 보니까 돈도 날라갔고 그리고 또 3개월을 기다려서 다음 학기에 가야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4학기, 그러니까 2학년 2학기로 넘어갔는데 저는 아직도 2학년 1학기에 너무 머물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너무 창피했고 당시에는 그리고 너무 돈도 아까웠고 또 3개월 기다리는 시간도 너무 아쉽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굉장히 복받쳤던 것 같아요. 너무 서럽기도 하고 왜 나만 떨어졌을까? 똑같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비슷비슷한 실수하는 사람들은 다 올라갔는데 나만 떨어졌구나 그것도 알게 돼서 너무 좀 아쉬웠고 다음 이야기는 이거랑 이어지는 얘기여서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에 이제 2010년이 됐네요. 10년 전입니다, 벌써. 와, 넘어간다. 어쨌든, 자, 여기서는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3개월 동안 쉬면서 일만 열심히 했죠. 다른 한국 분들은 다 통과했고요.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큽니다. 제 실력이 가장 부족해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열심히 접시 닦기 하고 딜리버리, 뭐 피자 딜리버리 하면서 아, 난 캐나다에 왜 왔나? 왜 간호과 왜 이렇게 힘들까? 공부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왜 살까? 제일 걱정됐던 건 사실은 예, 부모님한테 뭐라 그러지 이거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은 이 학비는 이제 아버지가 대주셨어요. 부모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는 입장이었었는데 나이도 좀 이때 30살 좀 넘어서 왔는데 학비들 지원받는 것도 좀 굉장히 감사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다 보니까 부모님 과연 뭐라고 할 것인가 얘기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얘기했을 거예요. 생각나요. 좀 여러 가지 핑계를 댔죠. 선생님이 좀 이상하고 어쩌고 해서 이제 뭐 쉬게 됐어요. 얘기하고 그때 삶의 의욕도 잃고 글도 안 쓰고 그냥 막 놀았네요. 어쨌든 이때 기다리는 중에 썼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뭐 학교 때가 돼서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됐던 것 같아요. 뭐 뒤에 얘기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실습에 이렇게 프랙티컴을 나가서 실수를 해서 떨어지면 학교마다 상이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경험할 거는 보벨 컬리지만 있으니까 그러면 떨어지면 한 학기를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서 낯선 애들이 있는 데를 들어가요. 근데 거기 가면은 그 전에 과락했던 애들도 모여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랑 친구가 돼서 확인을 했지만 어쨌든 같이 공부하는 동기들은 다 이제 2학년 2학기로 넘어갔는데 나만 남고 특히나 다 졸업해버리고 이제 나오면 뭐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 학기도 한국 사람들도 들어오고 어쨌든 기분도 안 좋고 돈도 낭비고 시간도 낭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꼭 실패를 하지 마, 페일을 하지 말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때 페일을 해서 제가 이제 뭘 실수했냐면은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영어가 문제였고 많이 힘들었고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도 많이 들면서 했었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실수했던 게 지금은 기억나는데 당뇨병 환자였어요. 당뇨병 환자였는데 제가 이제 인슐린을 준비를 하는데 유닛이 아마 1유닛인가 그 사람이 이제 4유닛을 뭐 이제 그 인슐린도 종류가 있어요. 패스트 액팅이 있고 롱 액팅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섞는지도 되게 중요한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요즘은 그냥 아예 그냥 하나로 다 합쳐져서 인슐린 너무 좋아져가지고 인슐린 펜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합쳐져서 하나로 나와서 이제 그런 실수할 필요는 없는데 당시에는 롱 액팅, 숏 액팅이 그 two different 비열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순서를 어떻게 섞는지 중요한데 제가 아마 그거를 아마 원 유닛이 아마 틀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 너무 그때 선생님이 무섭다 그랬잖아요. 약간 너무 쫄아 있는 상태에서 막 다그치니까 그 전에 왔던 것도 다 까먹고 이제 막 헛소리를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인슐린은 유닛으로 가는 그 당시에 알았는데 사실은 유닛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또 막 밀리리터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는 큰일 났구나 싶어서 떨어뜨린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비슷한 실수를 다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이거 나중에 또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또 실습을 가니까 다음 얘기 나오니까 사실은 좀 실력도 없었고 억울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실습 처음에 페일했던 얘기를 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